안주영의 농민TV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드라마 녹두꽃이 월화수목 녹두일이라고 월화수목 녹두일. 드라마 보는 날이라고. 네네. 엄청 지금 핫한 드라마인데 여러 가지 명대사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 백이강 조정석 배우가 맡고 있는 백이강의 어머니가 하는 말에서 되게 이 당시 동학농민운동을 했던 민중들의 마음은 딱 이런 마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사가 있었어가지고요. 그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유월이가 어쩌면 저도 동학쟁이일지 모른다. 난 놓고 기억자는 몰라도 동학이라는 것이 사람을 하늘님만큼 소중히 여기고 귀천 따지지 않는 거라는 거를 자기도 안다고.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우리 아들 이강이가 귀천 없는 세상에서 사람같이 살게 해달라고 빈다고. 그런 생각을 봤을 때 나도 동학쟁이인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유월이는 노비고 가장 낮은 층인데도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사람을 중히 여기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 막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장면을 봤어요. 종이죠, 종. 유월이는 종이잖아요. 백이강, 그러니까 거시기 아버지는 이방이고, 그러니까 당시 이방은 중인입니다. 중인, 양반이 아니라 중인이고, 근데 그 집의 종인 거예요. 거시기는 이방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조선 사회의 신분제로 봤을 때 종이다, 노비다라고 한다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죽여도 된다고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서자, 서얼이라고 하는 것, 그 계층이 조선시대 이제 말기 가면서 엄청나게 많아져요. 근데 이제 신분제가 세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서얼은 관직에도 못 나가요. 과거 시험도 못 나가요. 기술직. 완전 못 나가요. 예.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예. 후색이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요구들 때문에 이제 점차 바뀌긴 합니다만 조선시대의 이 서얼 제도는 정말 가혹했던 거죠. 거시기로 나오는 백이강이 느꼈던 그 인생의 어떤 소외감, 배제되어 있는 느낌, 그 연기 속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 봐도. 네. 그리고 이제 유월이가 이야기한 건 정말 천한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학농민혁명군이 이야기하는 평등 세상이라고 하는 것, 신분제를 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공감이 됐겠습니까? 또 드라마 내용 중에서는 형제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네. 나는 그 유학 갔다 온 백이현이가 네. 동학군에 가나? 아니에요. 걔는 딱 아까 말씀하셨던 개화와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캐릭터로 쭉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백이강이는 쉽게 말하면 이방인 자기 아버지의 제일 나쁜 일만 도맡아 하는 백이강. 네네네. 인간 백정 형태로, 인간 때려잡는 백정 형태의 역할을 했잖아요. 수탈을 하는 도구였죠.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방직을 주잖아요. 조선시대의 향리, 육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승계가 됐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승계가 된 거였어요. 근데 그 이방이 돼가지고 정말 눈물 없이는 수탈할 수 없는 광경들을 겪으면서 나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한테 딱이 맞고 나중에는 이제 동학농민혁명군으로 가게 되는 거. 저는 이게 이제 계급이 다른 거다. 백이강과 백이현은 계급이 다른 거다. 백이강은 천민, 서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의 아들인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이 계급은 정말로 비참한 계급인 거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이런 거고, 반면에 백이현은 궁인 출신의 아버지를 잘 만났는데 민중들을 수탈해가지고 돈은 많아. 계급 상승의 요구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일본 유학도 보내고 양반집 규수하고 강제로 결혼시켜가지고 너는 양반이 돼야 돼, 이런 거를 아버지가 이제 다 꾸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급이 달라요, 백이강과 백이현은. 그래서 당연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백이강은 동학농민혁명군으로 가게 되는 거고, 백이현은 동학농민혁명군을 탄압하는 상군 뭐 이런 걸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 상촌에는, 시골에는 동학농민혁명군이 퍼지니까 지역에 있는 지주들, 지배 세력들, 향리들, 부호들이 나서서 민보단을 만듭니다. 이 민보단의 형태일 수 있을 거예요, 항구는. 그래서 이제 대항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유월이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나도 동학쟁이일 수 있다. 이게 우리 당시 민중들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군에게 쫙 얘기를 해요. 지금이라도 고향이 그리운 자, 죽음이 두려운 자는 떠나라. 인직천 세상을 위해서라면 역적의 오명마저도 뒤집어 쓸 각오가 된 사람만 남아라. 가짜는 가고 진짜만 남으란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너무 센가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한 거잖아요. 동학군에게. 그 장면에서 가는 사람은 없고 다 거기서 뜨거워져가지고 이걸 진짜 같이 싸우자라고 하면서 남는 끌끌한 이렇게 되는 장면인데,
그냥 되게 그 장면을 보면서 아 내가 1894년에 네. 저런 곳에 있었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2019년에 지금의 동학농민군 정신을 계승을 한다면 지금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어떤 정신을 계승하면 좋을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최서연 홍보국장님은 당시였다면 투쟁! 이러면서 나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전쟁이잖아요. 진짜 네. 총이 앞에서 엄청 쏘고 막 다 죽어가는 장면도 드라마에 네. 나오는데 정말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겠죠. 전봉준 장군. 이 길로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지만 승리 못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것도 역적으로 될 거다라고 맞아. 하는 것. 실상 결과는 또 그랬습니다. 그 일본군한테 우금치에서 패퇴하고 나서 학살, 토끼머리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학농민혁명군들이 했었던 게 단순히 운동이나 청원이 아니었던 거죠. 명칭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혁명이었기 때문에 학살을 당한 거죠. 자, 그러면 네. 현실에서 네. 동학농민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3가지 정도를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일 트랙타요 분단의 선을 넘자. 요것으로 하나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 척양척의 보고관민, 제폭부민 이 구호들은 현실에서 그대로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봉준 투쟁단이 독재의 철벽을 무너뜨리고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렸죠. 그리고 시대가 약간 바뀌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한미 정상이 만나는 이 시점에 우리 농민들은 다시 통일 트랙타로 분단의 철책을 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척양척의 문제가 오늘날에는 분단의 선을 넘는 것으로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분단의 선을 넘어 민족이 하나 되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을 완성해야 될 과제,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빠밤! 빠밤. 예, 두 번째는 당시에 신분제 폐지, 토지 개혁 등을 요구했었던 우리 민중들의 요구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2016년, 2017년 촛불혁명을 거쳤지만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은 자꾸 멀어져 가고 있어요. 정권은 교체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중들이 힘을 합쳐서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자들의 삶이 보장되고 청년이 소외되지 않는 세상, 평평등한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두 번째 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집강소를 통한 민중의 직접 정치 실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과정에 전주 화약을 맺고 농민군들이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한 농민자치가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져요. 물론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혁의 과제들을 단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짧은 역사였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이 농민이, 민중이 직접 정치하는 세상을 열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농민수당 이야기하면서 농민이 직접 만든 정책이다 보니 정말 효과도 있고 농민들이 다 동의하고 네. 이런 걸 봤습니다. 농민들이 만든 정책, 농민이 주인 돼서 만든 정책이라야 농민 세상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민중이 직접 정치하는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강소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농민 정치 세력화를 전농과 함께 더 힘차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하여! 미안해요. 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전달해 드렸다면 성과 있는 방송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농민당원들이 만든 쌀, 저희가 파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분을 소개하는 소개. 농친소 시간입니다. 친한 농민당원이 만든 농산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농친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쌀은 특히 통일쌀입니다. 그래서 3kg짜리로 포장되어 있고요. 택배비 포함돼서 15,000원입니다. 두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고창이죠. 전봉준 생가가 있는 고창. 무농약 백미 한정 판매입니다. 63개 남아 있습니다. 빨리 사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계남 장군의 나와바리였다고 할 수 있는 남원 지역 유기농 현미 한정 판매입니다. 16개. 가격은 같습니다. 진짜 얼마 나온대요? 네, 통일쌀 3kg 15,000원 택배비 포함. 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주영의 농민TV였습니다. 와!